안녕하세요. 늦었을 때 빠른 영어, 지름길 영어의 제이슨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알아야 할지, 어떤 것부터 배워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제이슨이 쉽고 간단하게 딱 4가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영어가 순서대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영어의 순서, 즉 어순을 말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이 어순을 어렵게 배웠는데요. 하지만 이 어순만 쉽게 잡히면 우리가 영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먹은 빵,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 어순대로 하면 어제는 yesterday, 먹었다, had, 빵, bread, yesterday had bread. 이렇게 적어보니까 어제가 빵을 먹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어제 먹은 빵 말이 되지만 이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니까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어순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어순이 있는데요. 어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물건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 동작의 어순으로 넣어보면 쉬운데요. 바로 써먹어 볼까요? 물건은 빵이니까 bread. 어떤 빵이죠? 내가 먹은 빵입니다. 나는 I. 먹었다 had. bread I had. 내가 먹은 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만 더 적어주면 좋은데요. bread I had yesterday. 어제 내가 먹은 빵. 그럼 이런 영어를 가지고 바로 문장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제 먹었던 빵이 맛있었다. 내가 어제 먹었던 빵은 영어로 방금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The bread I had yesterday. 맛있다는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delicious이기 때문에 The bread I had yesterday is delicious. 이렇게 쉽게 영어 순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고급 레벨로 가볼게요. 영어 순의 단계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급으로 발전돼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쉬운 단계는 바로 을를 어순입니다. 우리가 이 을를 어순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시게 됩니다. 무엇을? 물을. 마신다는 drink. 물은 영어로 water. drink water. 물을 마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을 먹기도 하는데요. 먹는다 take. 무엇을? 비타민을. vitamins. 이외에도 씻는다, 입는다, 말린다, 요리한다. 지금 보이는 단어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매일 쓸 수밖에 없는 단어들인데요. 학원 가서 또는 1:1 영어로 어려운 표현, 잘 안 쓰는 표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쓰는 표현부터 습득하고 연습하는 것이 어순에 익숙해지는 비결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내가 구운 쿠키를 먹었다. 지금 이 영어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어순부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만나고 있다면 이 어순부터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제이쌤이 어떻게 영어 어순대로 풀어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을을 어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는 먹었다옵니다. She had. 무엇을 먹었나요? 이렇게 물으면 열의 9분은 내가 구운 쿠키를 먹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운 쿠키라고 하면 뭐부터 영어로 써야 할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을을 다음에는 단어가 하나부터 오기 때문에 딱 하나만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단어를 고르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쿠키겠죠? She had cookies. 어떤 쿠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물건, 사람 동작 어순을 기억해보면 내가 구웠던 쿠키 I baked 이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She had cookies I baked.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을을 어순 그리고 물건, 사람 동작 어순이 동시에 쓰여졌을 때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네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내가 찾았어. 이번에는 조금 어순이 다른 듯 보이는데요. 저와 함께 천천히 만들어가 볼게요.
이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찾았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I found. 무엇을 찾았나요? 휴대폰이겠죠? The cell phone. 어떤 휴대폰? 네가 잃어버린. You lost. I found the cell phone you lost. 나는 네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았어.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문장들을 쭉 보면 어려운 단어가 전혀 없고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어순만 제대로 알게 되면 생각보다 영어로 말하기가 쉬워지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원 가서 어려운 영어, 잘 안 쓰는 표현들 이런 것보다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표현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고급 문장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나는 그에게 내 책을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그는 나에게 비밀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리모컨을 건네주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무엇을 줄 때는 이 어순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사람 동작, 사람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내 책을 주었다. 이 문장을 영어로 해볼게요. 여기는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올 할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I gave. 내가 주었다. 누구에게? 그에게. him. 무엇을 주었나요? 내 책을 주었습니다. My book. I gave him my book. 나는 그에게 내 책을 주었다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이때에도 주다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보내주었다는 영어로 sent이기 때문에 she sent. 그녀가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me. 무엇을? a message. She sent me a message.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사람 동작, 사람 물건의 어순으로 쓰여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사용이 됩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사용하는데요. 나는 주었다고 합니다. I gave. 누구에게? 그에게. him. 어떤 것을 주었나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두 번째 기회로 가기 때문에 second chance. I gave him a second chance. 그는 나에게 비밀을 말해주었다. 이번에는 비밀을 말해주었다고 하는데요. 비밀은 영어로 네, 맞습니다. 시크릿이죠? 그럼 바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는 말해주었다. He told.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비밀을. Me a secret. He told me a secret. 이렇게 쉽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책을 주었다. 이번 문장은 뭔가 영어로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약간 헷갈리게 되는데요. 이 문장을 보고 바로 영어로 말이 나오시나요? 그럼 제이슨과 함께 바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올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는 주었다이겠죠? I gave. 누구에게? 그에게. him. 무엇을 주었나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로 짧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가 원하는 책이 아니라 책을 넣어주면 됩니다. A book. 어떤 책? 그가 원하는. He wanted. I gave him a book he wanted.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어떤 책? 그가 원하는 책을 주었다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람 동작, 사람 물건 어순과 물건, 사람 동작 어순을 함께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어순이 바로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수요동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문법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법 용어보다는 어순을 쉽게 이해할 때 바로 영어로 써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어는 쉽게 이해할 때 재미가 있게 되고
이게 바로 꾸준히 이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주다 관련 동사와 을를 관련 동사들은 원어민이 많이 쓰는 어순이기 때문에 노트에 꼭 적어두셔서 오늘 하루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영어의 첫 단계는 바로 어순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어순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소리가 너무 빠르신가요? 그럼 이번에는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천천히 들어봐도 고만 들리고 어떤 말인지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자막을 확인하겠습니다. Where did she go? 그녀는 어디 갔어라는 뜻의 Where did she go 였습니다. 단어만 보면 초등학교 수준의 문장인데요. 왜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글자 위주, 독해 위주로 학습한 방법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는 영어의 소리는 Where did she go 이지만 실제 원어민의 소리는 Where did she go? Where did가 연음으로 되어서 Where she go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럼 다른 원어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Where did she go? Where she go?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문장에 대해서 같은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한번 볼까요? Where did you get this? Where did you get this? 그럼 이번에는 자막을 확인할게요. Where did you get this? 이거 어디서 났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소리는 Where did you get this 이지만 실제 원어민의 발음은 Where did you get this? Where did you가 연음으로 되어서 Where did you get this? Where did you get this? Where did you get thi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어디서 났어? Where did you get this? Where did you가 아니라 Where did you ge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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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d you get this? Where did you get this? Where'd you get this? Where did you get this? Where'd you get this? Where did you get this? 한번 소리를 익혀놓으니까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는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듣고 익혀야 상대방의 대화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You gave me a second chance. You gave me a second chance.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그럼 자막을 확인하겠습니다. You gave me a second chance. You gave me a second chance. 우리가 아까 사람 동작, 사람 물건 어순 공식에서 배웠던 문장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어순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소리가 제대로 들려야 하기 때문에 듣기를 연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같이 따라해 볼게요. 너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 You gave me a second chance. You gave me a second chance. gave me a가 아니라 gave me a. second chance가 아니라 second chance. You gave 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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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chance. 그럼 다음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sent me a message. He sent me a message. 그럼 자막을 확인하겠습니다. He sent me a message. 그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아까 배운 표현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럼 같이 따라해 볼게요. 그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He sent me a message. sent me가 아니라 send me. 메시지가 아니라 message. He sent 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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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 last night. He sent me a message last night. He sent me a message last night. He sent me a message last night.
He sent me a message last night. He sent me a message last night. 지금 우리가 연습했던 문장들을 잘 보면 영어 순과 쉬운 단어만 있으면 충분히 영어를 말하고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어는 말하고 듣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 영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듣기와 말하기를 연습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어를 한번 볼게요. A chicken, the chicken, chicken. 세 가지 다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치킨, 즉 닭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 모두 같은 뜻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이 헷갈린 것 중 하나가 어와 더인데요. 어떤 부분은 어를 사용하는데 왜 다른 부분에서는 더를 사용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이쌤이 1초 만에 구분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일정한 형태가 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와 더는 일정한 형태가 있는 곳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I have a pen. 이때 펜은 눈에 보이는 일정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 어를 붙여서 a pen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n the door. 이때 문을 의미하는 단어 door 단어는 일정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더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를 붙이는 경우는 누구나 알만한 사물에 붙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을 영어로 post office 라고 하는데 이때 a post office 라고 하지 않고 the post office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 chicken은 닭 한 마리를 의미하는데요. I have a chicken in the backyard. 나는 뒤뜰에 닭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 그리고 더는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됩니다. I cooked the chicken you gave me. 나는 닭 요리를 했다. 어떤 닭이죠? You gave me. 네가 나에게 준. 이때 닭은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더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정한 형태가 있을 때는 어나 더를 사용하지만 반대로 일정한 형태가 없을 때는 어나 더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럼 chicken 이 단어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형태가 없는 닭이기 때문에 요리가 된 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나 또는 치킨 요리 같은 경우에는 요리로 인해서 이미 본연의 형태가 사라지고 각자 입으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가 없는 chicken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I had chicken. 나는 닭을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닭 요리를 먹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는 이미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I had a juice가 아니라 I had juice. 나는 주스를 마셨다. 이때의 주스는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액체를 담는 용기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므로 어나 더를 쓰지 않고 주스라고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액체라고 해서 무조건 어를 붙이지 못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A glass of juice. 이때 주스 한 잔, 두 잔은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a glass of 이 단어를 붙이면 셀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가 있는데요. Go to school, go to the school. 두 표현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와 더를 붙이는 것은 일정한 형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Go to the school. 말 그대로 학교에 있는 특정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go to school. 여기는 더가 없는데 어떤 뜻이 될까요? 말 그대로 등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등교 자체는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더를 붙이지 않고 go to school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비슷한 예로 출근하다는 go to the work가 아니라 go to work. 그리고 축구나 농구처럼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닌 스포츠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축구를 하다. play the soccer가 아니라 play soccer.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런 관사나 부정관사 또는 정관사를 배웠는데요. 제가 지금 관사를 설명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문법 용어를 말하지 않고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영어 문법도 이렇게 원리를 이해할 때
내가 배우는 영어를 좀 더 재미있고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영어 공부 방법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한 적 있으신가요? 영어 공부가 힘들다. 영어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가 않는 것 같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된다면 다음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혹시 근육이 뭉친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깨가 단단하게 뭉친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 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면 그 시간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그럼 마음의 근육이 점점 굳어져서 뭉치게 되고 이것은 곧 영어 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무언가를 즐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때는 시간이 금방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할 때는, 힘들게 할 때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올 때마다 긴장이 되고 의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영어 공부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즐거워야 하고 그것이 매일 삶의 활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름길 영어 수강생들은 매일 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갈 때는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가게 되는데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지 않고 매일 즐기는 영어의 지름길로 가실 분들은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를 꼭 클릭해 주시고요. 재생과 진행하는 1:1 코칭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영어 멘탈도 잡으시고 영어의 즐거움도 꼭 잡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지름길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